두 번째 이야기는 두산 베어스의 정규리그 우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압도적인 1위였죠. 93승으로 역대 KBO 리그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을 경신하면서 두산 베어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8월에 잠깐 NC에게 2위 자리 내줬지만 2위를 내줬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레이스를 시작하고 페넌트 레이스를 시작하고 나서 줄곧 1위를 내달렸던 그야말로 좀 압도적인 1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했던 그 활약은 역시 판타스틱 4라고 불리는 선발진의 활약이었을 텐데요. 이 역대 최강의 1선발부터 4선발까지의 기록을 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15승 이상 투수가 4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니퍼트 선수 22승, 그리고 보덴 선수 18승, 그리고 유희관과 장원준 선수가 각각 15승씩. 네, 이 선발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실까요? 서재영 위원님. 무슨 평가를 해요 지금? 아니 15승 투수가 4명이나 있는데 무슨 평가를 해요? 대본에 있어서. 근데 평가는 자체가 웃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평가할 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정말 그 정도로 선수들이 선발 투수들의 그런 비중을 확실하게 이끌어간 두산 팀이 예. 정말 대단하고 또 이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경쟁했던 것 같아요. 예. 리포트서부터 시작해서 보우덴, 유희관, 장원준 선수 이 4명이 승을 따면은 나도 승을 따야지, 나도 또 승 따야지 이러면서 그런 승이 쌓이면 쌓일수록 10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상의 또 15승까지 가볼까 그러면서 서로의 경쟁이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 22승, 18승, 15승, 15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정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뭐 저 정도 수치면 숫자상으로 저 선수들의 어떤 그 실력을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산이 어떻게 해서 우승을 할 수가 있고 저런 좋은 성적을 투수들이 낼 수가 있었는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에는 수비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 수비력이 두산이 1위잖아요. 그런데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저 선수 네 선수가 15승 이상을 하기까지 수비력이 한 3, 4승씩은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보고 있으면 허경민 선수도 그렇고 김재호 선수, 오재원, 오재일, 외야에도 마찬가지로 민병헌 선수라든지 정수빈, 김재한 선수만 좀 외야에서 좀 수비력이 좀 떨어지지 박건우 선수도 그렇고 어느 곳 하나 물색 틈없이 그냥 또 포수 지금 포수 나온 양의지 선수라든지 예. 이 수비력에서 탄탄하기 때문에 투수가 선발 투수들이 올라가서 이건 안타다 빠져나갔다. 가령 예를 들어서 투아웃 말루인데 3루 선상으로 빠져나가는 거면 이거는 빠져나가면 그냥 그 점수를 3점을 잠시 운동장이니까 3점을 다 주고 투수는 또다시 위기에 빠지고 이러는데 그걸 다이빙 캐쳐 잡아낸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 선수들의 저런 성적은 결국은 수비력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 공격력도 있지만 저는 수비력에서 찾고 싶어요. 그렇죠.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리퍼트 선수가 한 적이 있습니다. 수비가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도 우리 타자들과 수비를 보호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승수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리퍼트 선수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또 두산의 수비력도 높은 평가를 충분히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안경현 의원 이런 투수들을 연이어 만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3연전을 하게 되면요. 네. 그럼 정말 상대하는 타자들에게는 악몽일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 그런 적 있죠. 예. 다른 팀 혜태 상대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2001년에 우승을 했지만 삼성 상대하면 엄청난 투수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깝깝하죠. 도대체 어느 날 타율을 좀 올려서 3연전 중에 한 번은 이렇게 반가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선수들이 22승 18승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김지한 선수 홈런 37개 치고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서 다 숫자들 합해보니까 우승을 안 했으면 바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최강의 전력이라고 했지만 다 미지수였어요. 네.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숫자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선수들이 김재현 선수도 그렇고 양의지 선수 모든 선수들이 두산에 정말 오래 있었어요. 네. 예, 무명으로 오래 있었는데 그 세월 동안 다져진 거잖아요. 다져져서 올 시즌에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그런 숫자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수비도 좋고 당연히 우승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단연간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올 1년의 숫자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뭐 공격력에 대한 말씀도 잠시 해주셨는데 특히 이 공격에 있어서 두산의 선발 투수들이 마운드에 있을 때 타자들의 득점 지원도 맹렬했습니다. 특히 이 니퍼트 유희관 보호된 장원준 선수가 마운드에 서 있을 때 이렇게 높은 득점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헥터, 지크, 양현종 선수는 그냥 예로 기아의 선발 투수들이 받았던 득점 지원과 좀 비교를 해서 올려드린 거고요. 특히 양현종 선수는 올 시즌에 양크라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잖아요. 마운드에 있을 때 3.23점의 득점 지원을 양현종 선수는 받았는데 그만큼 좀 비교가 되지 않는 공격력까지 올 시즌 자랑을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 4명의 선발 투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 시즌 선발 투수들이 두산의 선발 투수들이 마운드를 지킬 때 팀 공격이 또 폭발을 했고요. 두산 베어스가 4.42점을 선발 투수가 마운드 위에 있을 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의 타선이 경기 시작하고 일찍부터 터지는 경기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유일하게 4득점 이상의 지원을 투수에게 선발 투수에게 해주던 팀이 두산 베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니퍼트 선수의 이야기대로 정말 그 서로 간에 보호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기록을 통해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뭐 투타에 있어서 완벽한 그런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타선에 있어서는 가장 의문부호가 붙던 김현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완전히 메웠죠. 완벽하게 완전히 매운 정도가 아니죠. 그 이상으로 메웠어요. 예. 전혀 김현수 선수를 떠올리지 않을 정도로 이 두산 팬들이 또 예. 팀 내에서도 김현수 선수가 없어서 전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예. 박건우와 김재환 선수가 완벽하게 해냈죠. 거기다 또 오재일 선수까지 지금 홈런을 20개를 넘게 27개 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복싱 보면 인파이터가 막 때리는데 다운 안 다면 때리다가 지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두산 야구를 보면 딱 그런 식이에요. 막 두들 패는데 수비가 가서 딱 다 막아내고 그래도 선발도 금방 또 안 무너지고 예. 그런데 공격력이 지금 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4, 5점 뭐 금방 쉽게 내버리고 예. 그러니까 1위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김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갔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김재환 선수라든지 오재일 이렇게 김현 선수 하나 딱 자익수에 박혀 있으면은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 프레텐 시스템으로 수비 딴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김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 폭이 좀 적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미국 가서 김현 선수 만나서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현수야, 네가 두 사람 살렸다. 토론토에서 딱 만났는데 그 김현수 말 더 웃겨요. 그쵸? 저 잘 봤죠? 제가 첫 마디가 잘 있었냐 이게 아니고 현수야, 네가 두 사람 살린 거야. 아니 뭐 두 팀도 살렸죠. 두산도 살리고 볼티모어도 살리고. 김현수 선수의 이적이 그러니까 볼티모어와 두산 베어스의 윈윈 이적이 돼버린 그런 그렇죠. 좀 예. 형국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홈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두 해설위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홈런 기록은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잠실 야구장을 홈으로 쓰면서 팀 홈런 1위를 차지했다. 참 대단한 기록인데 잠실 구장에서 때려낸 홈런이 80개, 그리고 타구장으로 가서 때려낸 홈런이 103개, 합쳐서 183개. 홈런 2위 팀이 SK 와이번스의 182개였으니까 한 개 차로 두산 베어스가 최다 홈런 팀이 됐는데요. 근데 잠실 구장에서의 80개의 홈런도 엄청난 기록 같습니다. 사실 투수들이 잠실 가면 좀 마음 편해진다면서요. 제일 편하죠. 잠실 구장을 딱 들어가서 선발의 배정을 받아서 마운드 올라가면 정말 편해요. 네. 일단 장타를 맞을 위험이 적잖아요. 그리고 수비수가 외야 수비수가 좀 깊게 들어간 타구도 가서 잡아줄 수 있는 네. 그런 수비 범위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잠실 구장 참 편했어요. 네. 네, 서현은 더 편했을 거예요. 네 저는 진짜로 그랬거든요. 네. 서현은 정말 더 편했을 거예요. 서현은 볼이 그리 빠르지 않으면서 제구력 갖고 싸우니까 예.
여차에서 제구가 안 되면 높으면 네.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실 운동장이 훨씬 더 편하겠고. 그리고 저는 네. 땅볼 유도보다 좀 플라이볼을 많이 잡는 선수였기 때문에 잠실에서 던져도 좀 편하게 던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투수들이 편애하는 잠실구장이 두산 베어스의 홈 경기가 되면 투수에게도 또 악몽이 됐으니까 정말 올 시즌 두산의 공격력은 대단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20홈런 이상을 기록한 타자가 올 시즌에 5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 양의지 선수가 신인왕에 오르던 시절 그때 한번 이제 20홈런 타자 5명이 배출됐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홈런 타자 5명. 김재환, 오재일, 에반스, 양의지, 박건우 이렇게 읽고 보니 갑자기 안경현 해설위원의 에반스 시즌 초반 디스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뭐 지금도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변함은 없어요. 예, 예. 그때 사실 뭐 못 쳤는데 예. 뭐 어떻게 못 치는데 딴 선수가 더 잘 치는데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좀 끝나고 나니까, 그리고 나중에 잘 쳤을 땐 제가 뭐 잘 치니까 뭐 저도 뭐 칭찬을 계속 했었고 예. 못 치면 어쩔 수 없죠. 음. 예, 못 치는데 거기서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5강 못 맞췄어도 우리한테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 안에 뭐 부상도 있고 뭐 선수 그럼요. 예, 예. 외국인 선수 바뀌고 막 이러는데 정원께서 맨날 놀리잖아요. 뭐 전 놀릴 놀린 적 필요가 없다는 없어요. 거죠. 예. 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시작은 오프닝 때 자기가 제가 세 팀 세 맞췄다. 팀을 맞췄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저는. 그게 예. 곧 놀리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를 가잖아요. 예. 그 전 팀을 다 보는데 사실 뭐 그때 경기를 하더라도 사실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력을 이렇게 크게 예. 어디가 낫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힘든데, 올 시즌 전에 말고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가 이제 배팅 연습을 하는데 그 이제 제가 망 뒤에서 봤거든요. 근데 뭐 다른 팀들도 힘 있고 뭐 좋은 타자들 많지만 공을 때려내는 그 스피드나 그 임팩트가 사실 다른 팀하고 다르더라고요. 키도 작고 이게 그러니까 민병훈 선수라든지 뭐 작은 선수들이 배트도 길게 안 잡고 짧게 잡고 예. 공을 때리는데 아 정말 잘 때린다. 다른 팀의 3, 4번보다 더 잘 때린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겸욕에 빠져나가는데 에반스 물었는데 지금 아, 솔직히 에반스는 그때 올 시즌 사실 그 처음에 봤을 때도요. 사실 근데 잘 못 때렸어요. 잘 칠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그게 많지 아무도 없었던 않았어요. 거예요. 네. 아무도 아, 없었을 솔직히 것 김태형 감독, 사실 솔직히 우리가 김태형 감독도 사실 고기 가르쳤었어요 처음에. 그거 나도 예, 인정해요. 공을 못 때리는데 공을.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 어쨌든 우리가 못 맞췄으니까 비난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미안하긴 미안하죠. 5강 못 맞춰가지고 팬들이 맨날 뭐 전문가가 아니네 기네 하고 있는데 받을 건 받아야죠. 예, 인정할 건 아무튼 뭐, 인정해야죠. 인정 안 한다면 그것도 욕먹잖아요. 일단 겸욕에 예.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20홈런 타자 5명이 배출된 올 시즌의 두산 베어스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두산 베어스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김태형 감독과 시즌 중반에 계약 연장을 하면서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에 좀 뭔가 좀 이렇게 힘을 실어줬던 것도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그걸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면 그 지금 두산 프런트가 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단장 야구단에 오래 계셨단 말이에요. 예. 야구를 사장은 야구를 안 하셨지만 야구단에 오래 있었고 단장은 야구를 했고 프로야구를 예. 하다가 이제 단장까지 올라갔는데 그 행정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마 두산을 많이 그 벤치마킹해서 따라갈 것 같은데 선수들에게 선순환을 잘 시켜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군제도가 있기 때문에 선수를 스카웃을 하는 팀도 스카웃을 잘 하지만 장래성 있는 선수 스카웃을 잘 하지만 그 선수들을 군에 보내는 것도 순차적으로 잘 보내면서 전력 누수가 생기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감독에게 빨리 힘을 실어주면서 전력의 어떤 그 팀의 안정화 이런 것을 많이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그 삼위일체가 잘 맞물려 돌아가면서 두산이 결국은 지금의 전력을 가지고 9개 구단이 좀처럼 이게 넘나들지 못하죠. 넘보지 못할 정도의 전력을 구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안경현 해설위원은 두산 베어스에 참 오래 몸 담으셨고요. 네. 예. 사실 안경현 해설위원이 커리어 막판에 있을 때가 어찌 보자면 그 두산 베어스의 화수분 야구가 조금씩 그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면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까? 뭐 저도 김현수 선수 역할을 했죠. 저 나가면서 이제 엄청나게 슬프게. 우리가 김태형 감독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네? 예. 김태형 감독이 선수 때부터 아, 예. 지금까지도 예. 돌직구를 날려요.
선수들한테. 예. 우리 대부분 이제 경기할 때 실책을 해갖고 이제 위기가 오면 마운드 한번 옛날에 모였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괜찮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김태형 감독은 이럴 정도예요. 야, 그것도 못 잡냐? 근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죠. 홍성우 선수가 이제 2구 내려갔을 때 뭐 무슨 일이야 했더니 김태형 감독이 그랬대요. 저도 그거 네. 못 잊겠어요. 정말 너무 인상적인 이야기라. 홍성우 선수한테 너 안 되겠어. 나도 못 치겠지. 나 아무래도 못 치겠어. 홍성우 선수 인정을 하던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가서 운동 좀 하고 와.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 안 하고 자꾸 이제 선수가 왜 가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게. 내가 지금 안 맞고 있는데 본인도 알지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지만 김대영 감독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안 돼. 네 내보내도 못 쳐. 그러니까 가서 하고 와. 이거 훨씬 편하거든요. 나 안 돼. 사실 안 되긴 안 돼. 예.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 안 하고 이제 바로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선수도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나가서 플레이하는 것도 빠르죠. 생각도 정리가 빠르고. 돌직구 리더십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절대 위로해 주진 않아요. 예. 지금 김태형 감독이 방송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엉어반을 하는 아유, 거죠. 저한테도 엄청 그랬는데. 나하고 사석에 앉아서 이야기하듯이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김태형 감독에 대해서 그렇게 돌직구를 날려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기분 좋진 않았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그렇게 하니까 기분 안 좋았다. 이런 것도 이야기해야지. 돌직구 날려서 그것이 근데 좋았다. 그게 이렇게만 또-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경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선수를 납득시킬 수만 있다면 또 효율적인 수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홍성훈 선수에게 들었던 정확한 워딩을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성훈아,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나에게 피해가 돼. 그 이야기였거든요. 지금 너의 상태로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 내려가서 다 잡고 와. 라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감독이 선수에게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을 제가 이 야구장 주변에 있으면서 좀 처음 들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가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너는 지금 다 잡고 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김태형 감독이 했다라는 것을 듣고 저는 그때 조금 좀 굉장히 좀 아니 이게 놀랍고 새로웠어요. 프로야구인데요.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팬들 그렇죠. 성적을 원하고 있고 정에 이끌려서 누굴 내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 분명히 감독도 이겨야 돼요. 오늘 이겨야 되는데 저 선수 그동안에 고생 많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예. 오늘 이겨야 되기 때문에 도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주장을 하는데 예. 옆에 보더니 그때 이제 시즌 초반에 좀 안 좋았거든요. 경기를 못 나갔어요. 한 일주일. 네. 더가웃에 앉아있는데 오더니 야, 원래 주장은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형님은 그때 야구 그만 둘 때였고 나는 지금 한창 할 텐데. 근데 그렇게 와서 네. 솔직하게 얘기해요. 너 음. 지금 안 좋으니까 시합 못 나가고 너 주장인데 여기 못 나가는 거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도 그게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빠르게 적응을 하죠. 저 눈치 보지 말고 이야기. 뭐 기분 좋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은 아마도 이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타 방송사에서는 한 번도 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은 솔직함 리더십이다라고 저희 주간야구에서 처음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두산 베어스의 정규리그 우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압도적인 1위였죠. 93승으로 역대 KBO 리그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을 경신하면서 두산 베어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8월에 잠깐 NC에게 2위 자리 내줬지만 2위를 내줬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레이스를 시작하고 페넌트 레이스를 시작하고 나서 줄곧 1위를 내달렸던 그야말로 좀 압도적인 1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했던 그 활약은 역시 판타스틱 4라고 불리는 선발진의 활약이었을 텐데요. 이 역대 최강의 1선발부터 4선발까지의 기록을 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15승 이상 투수가 4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니포트 선수 22승, 그리고 보우덴 선수 18승, 그리고 유희관과 장원준 선수가 각각 15승씩. 네, 이 선발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실까요? 서재웅
위원님? 무슨 평가를 해요 지금? 아니 15승 투수가 4명이나 있는데 무슨 평가를 해요? 대본에 있어서. 근데 평가는 자체가 웃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전 평가할 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정말 그 정도로 선수들이 선발 투수들의 그런 비중을 확실하게 이끌어간 두산 팀이 예. 정말 대단하고 또 이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경쟁했던 것 같아요. 예. 리포트서부터 시작해서 뭐 보우된, 유희관, 장원준 선수 이 4명이 승을 따면은 나도 승을 따야지. 나도 또 승 따야지 이러면서 그런 승이 쌓이면 쌓일수록 10승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상의 또 15승까지 가볼까 그러면서 서로의 경쟁이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 저기 뭐 22승, 18승, 15승, 15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정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뭐 저 정도 수치면 숫자상으로 저 선수들의 어떤 그 실력을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산이 어떻게 해서 우승을 할 수가 있고 저런 좋은 성적을 투수들이 낼 수가 있었는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에는 수비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음. 지금 전체 수비력이 두산이 1위잖아요. 그런데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저 선수 네 선수가 15승 이상을 하기까지 수비력이 한 3, 4승씩은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경기를 보고 있으면 허경민 선수도 그렇고 김재호 선수, 오재원, 오재일, 뭐 외야에도 마찬가지로 민병헌 선수라든지 정수빈, 뭐 김재한 선수만 좀 외야에서 좀 수비력이 좀 떨어지지 박건우 선수도 그렇고 어느 곳 하나 물색 틈 없이 그냥 또 포수 지금 포수 나온 양의지 선수라든지 예. 뭐 이 수비력에서 탄탄하기 때문에 투수가 선발 투수들이 올라가서 아 이건 안타다 빠져나갔다. 가령 예를 들어서 투아웃 말루인데 뭐 3루 선상으로 빠져나가는 거면 이거는 빠져나가면 그냥 그 점수를 뭐 3점을 잠시 운동장이니까 3점을 다 주고 투수는 또 183개. 홈런 2위 팀이 SK 와이번스의 182개였으니까 한 개 차로 두산 베어스가 최다 홈런 팀이 됐는데요. 근데 잠실구장에서의 80개의 홈런도 엄청난 기록 같습니다. 사실 투수들이 잠실 가면 좀 마음 편해진다면서요. 제일 편하죠. 잠실 구장을 딱 들어가서 선발의 배정을 받아서 마운드 올라가면 정말 편해요. 네. 일단 장타를 맞을 위험이 적잖아요. 그리고 외야 수비수가 좀 깊게 들어간 타구도 가서 잡아줄 수 있는 네. 그런 수비 범위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잠실 구장이 참 편했어요. 네. 네. 서현은 더 편했을 거예요. 네, 저는 진짜로 그랬거든요. 서현은 정말 더 편했을 거예요. 서현은 볼이 그리 빠르지 않으면서 제구력 갖고 싸우니까 예. 여차에서 제구가 안 되면 높으면 네.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실 운동장이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저는 네. 땅볼 유도보다 좀 플라이볼을 많이 잡는 선수였기 때문에 잠실에서 던져도 좀 편하게 던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투수들이 편해하는 잠실구장이 두산 베어스의 홈 경기가 되면 투수에게도 또 악몽이 됐으니까 정말 올 시즌 두산의 공격력은 대단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20홈런 이상을 기록한 타자가 올 시즌에 5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 양의지 선수가 신인왕에 오르던 시절 그때 한번 이제 20홈런 타자 5명이 배출됐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홈런 타자 5명. 김재환, 오재일, 에반스, 양의지, 박건우 이렇게 읽고 보니 갑자기 안경현 해설위원의 에반스 시즌 초반 디스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뭐 지금도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변함은 없어요. 예, 예. 그때 사실 뭐 못 쳤는데 예. 뭐 어떻게 못 치는데 딴 선수가 더 잘 치는데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좀 끝나고 나니까 그리고 나중에 잘 쳤을 땐 제가 뭐 잘 치니까 뭐 저도 뭐 칭찬을 계속 했었고 예. 못 치면 어쩔 수 없죠. 음. 못 치는데 거기서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5강 못 맞췄어도 우리한테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 안에 뭐 부상도 있고 뭐 선수 그럼요. 예, 예. 외국인 선수 바뀌고 막 이러는데 정원께서 맨날 놀리잖아요. 뭐 전 놀린 적 없다는 없어요. 거죠. 예. 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시작은 오프닝 때 제가 자기가 세 팀 세 팀을 맞췄다. 맞췄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저는. 그게 예. 곧 놀리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를 가잖아요. 예. 그 전 팀을 다 보는데 사실 뭐 그때 경기를 하더라도 사실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력을 이렇게 크게 예. 어디가 낫다 이렇게 평가하기 힘든데 올 시즌 전에 말고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가 이제 배팅 연습을 하는데 그 이제 제가 망 뒤에서 봤거든요. 근데 뭐 다른 팀들도 힘 있고 뭐 좋은 타자들 많지만 공을 때려내는 그 스피드나 그 임팩트가 사실 다른 팀하고 다르더라고요. 키도 작고 이게 그러니까 민병훈 선수라든지 뭐 작은 선수들이
배트도 길게 안 잡고 짧게 잡고 예. 공을 때리는데 아 정말 잘 때린다. 다른 팀의 3, 4번보다 더 잘 때린다. 이런 다시 위기에 빠지고 이러는데 그걸 다이빙 캐쳐 잡아낸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 선수들의 저런 성적은 결국은 수비력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 공격력도 있지만 저는 수비력에서 찾고 싶어요. 그렇죠.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리퍼트 선수가 한 적이 있습니다. 수비가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도 우리 타자들과 수비를 보호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승수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리퍼트 선수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또 두산의 수비력도 높은 평가를 충분히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경현 의원 이런 투수들을 연이어 만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3연전을 하게 되면요. 네. 그럼 정말 그 상대하는 타자들에게는 악몽일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 그런 적 있죠. 예. 뭐 다른 팀 혜태 상대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뭐 2001년에 우승을 했지만 삼성 상대하면 뭐 음. 엄청난 투수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깝깝하죠. 도대체 도대체 어느 날 타율을 좀 올려서 3연전 중에 한 번은 이렇게 반가를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선수들이 22승 18승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김지한 선수 홈런 37개 치고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서 다 숫자들 합해 보니까 아예 우승을 안 했으면 바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뭐 최강의 전력이라고 했지만 다 미지수였어요. 네.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숫자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선수들이 김재현 선수도 그렇고 양의지 선수 모든 선수들이 두산에 정말 오래 있었어요. 네. 예, 무명으로 오래 있었는데 그 세월 동안 다져진 거잖아요. 다져져서 올 시즌에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그런 숫자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수비도 좋고 뭐 당연히 우승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단연간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올 1년의 숫자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뭐 공격력에 대한 말씀도 잠시 해주셨는데 특히 이 공격에 있어서 두산의 선발 투수들이 마운드에 있을 때 타자들의 득점 지원도 맹렬했습니다. 특히 이 리퍼트, 유희관, 보호된 장원준 선수가 마운드에 서 있을 때 이렇게 높은 득점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헥터, 지크, 양현종 선수는 그냥 예로 기아의 선발 투수들이 받았던 득점 지원과 좀 비교를 해서 올려드린 거고요. 특히 양현종 선수는 올 시즌에 양크라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잖아요. 마운드에 있을 때 3.23점의 득점 지원을 양현종 선수는 받았는데 그만큼 좀 비교가 되지 않는 공격력까지 올 시즌 자랑을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느낌이 들었거든요. 겸욕에 빠져나가는데 에반스 물었는데 지금 솔직히 에반스는 그때 올 시즌 사실 그 처음에 봤을 때도요. 사실 근데 잘 못 때렸어요. 잘 칠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그게 많지 아무도 없었던 않았어요. 거예요. 네. 아무도 없었을 솔직히 것 김태형 감독, 솔직히 우리가 김태형 감독도 사실 고기 가르쳤었어요 처음에. 그거 나도 예, 인정해요. 못 때리는데 공을.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 어쨌든 우리가 못 맞췄으니까 비난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미안하긴 미안하죠. 5강 못 맞춰가지고 팬들이 맨날 뭐 전문가가 아니네 기네 하고 있는데 받을 건 받아야죠. 예, 아무튼 인정할 건 뭐, 인정해야죠. 인정 안 한다면 그것도 욕먹잖아요. 일단 겸욕에 예,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20홈런 타자 5명이 배출된 올 시즌의 두산 베어스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두산 베어스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김태형 감독과 시즌 중반에 계약 연장을 하면서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에 좀 뭔가 좀 이렇게 힘을 실어줬던 것도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그걸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면 그 지금 두산 프런트가 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단장 야구단에 오래 계셨단 말이에요. 예. 야구를 사장은 야구를 안 하셨지만 야구단에 오래 있었고 단장은 야구를 했고 프로야구를 예. 하다가 이제 단장까지 올라갔는데 그 행정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마 두산을 많이 그 벤치마킹해서 따라갈 것 같은데 선수들에게 선순환을 잘 시켜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군제도가 있기 때문에 선수를 스카웃을 하는 팀도 스카웃을 잘 하지만 장래성 있는 선수 스카웃을 잘 하지만 그 선수들을 군에 보내는 것도 순차적으로 잘 보내면서 전력 누수가 생기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감독에게 빨리 힘을 실어주면서 전력의 어떤 그 팀의 안정화 이런 것을 많이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점들이 그 삼위일체가 잘 맞물려 돌아가면서 두산이 결국은 지금의 전력을 가지고 9개 구단이 좀처럼 이게 넘나들지 못하죠. 넘보지 못할 정도의 전력을 구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안경현 해설위원은 두산 베어스에 참 오래 몸 담으셨고요. 네. 예. 사실 안경현 해설위원이 커리어 막판에 있을 때가 어찌 보자면 그 두산 베어스의 화수분 야구가 조금씩 그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면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까? 뭐 저도 김현수 선수 역할을 했죠. 돈 나가면서 이제 엄청나게 슬프게. 우리가 김태형 감독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네? 예. 김태형 감독이 선수 때부터 아, 예. 지금까지도 예. 돌직구를 날려요. 아, 선수들한테. 예. 우리 대부분 이제 경기할 때 실책을 해갖고 이제 위기가 오면 마운드 한번 옛날에 모였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괜찮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김태형 감독은 이럴 정도예요. 야 그것도 못 잡냐? 근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죠. 이렇게 그 4명의 선발 투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 시즌 두산의 선발 투수들이 마운드를 지킬 때 팀 공격이 또 폭발을 했고요. 두산 베어스가 4.42점을 선발 투수가 마운드 위에 있을 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의 타선이 경기 시작하고 일찍부터 터지는 경기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유일하게 4득점 이상의 지원을 선발 투수에게 해주던 팀이 두산 베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니퍼트 선수의 이야기대로 정말 서로 간에 보호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기록을 통해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뭐 투타에 있어서 완벽한 그런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타선에 있어서는 가장 의문부호가 붙던 김현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완전히 메웠죠. 완벽하게 완전히 매운 정도가 아니죠. 그 이상으로 메웠어요. 정말. 예. 전혀 김현수 선수를 떠올리지 않을 정도로 이 두산 팬들이 또 예. 팀 내에서도 김현수 선수가 없어서 전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예. 박건우와 김재환 선수가 완벽하게 해냈죠. 거기다 또 오재일 선수까지 지금 홈런을 20개를 넘게 27개 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복싱 보면 인파이터가 막 때리는데 다운 안 다면 때리다가 지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두산 야구를 보면 딱 그런 식이에요. 막 두들 패는데 수비가 가서 딱 다 막아내고 그래도 선발도 금방 또 안 무너지고 예. 그런데 공격력이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4, 5점 뭐 금방 쉽게 내버리고 예. 그러니까 1위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김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갔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김재환 선수라든지 오재일 이렇게 김현 선수 하나 딱 자격수에 박혀 있으면은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 플래튼 시스템으로 수비 딴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김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 폭이 좀 적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미국 가서 김현 선수 만나서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현수야, 네가 두 사람 살렸다. 토론토에서 딱 만났는데 그 김현수 말 더 웃겨요. 그쵸? 저 잘 봤죠? 제가 첫 마디가 잘 있었냐 이게 아니고 현수야, 네가 두 사람 살린 거야. 아니 뭐 두 팀도 살렸죠. 두산도 살리고 볼티모어도 살리고. 김현수 선수의 이적이 그러니까 볼티모어와 두산 베어스의 윈윈 이적이 돼버린 그런 그렇죠. 좀 예. 형국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홈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두 해설위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홈런 기록은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잠실 야구장을 홈으로 쓰면서 팀 홈런 1위를 차지했다. 참 대단한 기록인데 잠실 구장에서 때려낸 홈런이 80개 그리고 타구장으로 가서 때려낸 홈런이 103개 합쳐서